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 K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4시 1분, 일요일날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상을 킨 이유가 속보가 하나 나와줬기 때문이에요. 보시다시피 이 대통령 산업부 장관 후보에 김정관 두산에너빌리티 사장 지명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언제 나왔습니까? 3시 4분에 1시간 전쯤에 나온 기사입니다. 오늘 나온 기사고요.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어떤 두산에너빌리티한테 영향을 끼칠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의문부호를 좀 던지실 수도 있는데, 불과 얼마 전에 시장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다 아셨겠지만은 네이버가 올라갔던 그 배경 중에 하나에 이런 내용이 좀 작용을 했었어요. 이 대통령 중기부 장관 후보의 한성숙 전 네이버 대표이사 지명, 이분이 이제 스마트 스토어를 어떻게 보면 만드신 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전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명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이게 지금 언제 나온 기사예요? 6월 23일, 6일 전에 나온 기사죠. 6일 전에 나온 기사로 인해서 1시 46분, 정확하게 여러분이 한번 체크해보세요. 1시 46분 오후에 나온 기사로 네이버가 실질적으로 움직였느냐, 우리가 한번 봐야 되겠죠. 자, 네이버 한번 가서 보시면은 이날이 바로 6월 23일입니다. 이렇게 양봉 선날이 6월 23일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분봉 흐름으로 가서 진짜 실질적으로 저 내용의 기사가 나오고 나서 네이버가 움직였는지를 한번 볼 건데요. 자, 보시다시피 하단에 지금 써 있는데 23일 이 날짜 정확하게 확인이 되시죠? 23일 이때가 바로 45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46분의 기사가 나왔었습니다. 자, 45분의 기사 나오고 나서 이게 15분 봉인데 어떻게 됐어요? 실질적으로 올라갔다라는 소리입니다. 네이버 기사 나오고 나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내일부터 좀 반응할 확률이 높겠다? 시초가부터 시원하게 상승 흐름 보여주면서 올라가면서 시작할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추측을 해보면서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관점보다는 지금 어디를 수복해주는 게 중요하겠습니까? 이 전고점 부분인 71,400원을 돌파를 해주는 흐름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봐주셔야 되겠죠? 자, 우리가 그러면 올라갔을 때의 시나리오와 전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눌렸을 때의 시나리오, B에 대한 시나리오도 우리가 하나하나씩 다 살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영상 시작하기 앞서서 구독이랑 좋아요 꼭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댓글에다가는 폭등, 요즘 폭등으로 좀 댓글 많이 다시더라고요. 폭등이라고 한 번씩만 좀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시원한 상승 흐름 폭등 나오길 기원하면서 폭등이라고 댓글 한 번씩 남겨주시고, 이렇게 폭등이라고 댓글 다는 작업이 5초밖에 안 걸리는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여러분? 개인분들이 여기 보시다시피 금요일장에 어떻게 했어요? 930억 가까이를 매도를 해버렸다라는 소리입니다. 이분들이 지금 이탈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실상 주가가 탄력을 받아서 올라가는 게 좀 더 힘들어진다라는 소리예요. 그럼 이분들의 수급을 잡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이 댓글에다가 폭등이라고 한 번씩만 달아주시면요, 유튜브 측에서 이 영상은 왜 이렇게 참여도가 높지 하면서 많은 분들한테 영상을 추천을 해드린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속보 보고서 이렇게 좋은 내용이 있어서 하고 우르르 몰려들어서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그러면 더 시원한 상승 흐름 폭등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댓글에는 폭등이라고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 볼 건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인 관점에서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를 패턴으로 접근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명확하게 인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인가요? 지금 실질적으로 이제 제2의 에코프로도 아니라 삼양식품을 좀 언급하고 있거든요. 다들 제2의 삼양식품은 어떻습니까?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죠. 자, 보시면 삼양식품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정말로 굉장히 기이한 현상, 이렇게 갭을 뜬 상태에서 갭을 메꾸지 않고 다시 한번 이렇게 조정을 거친 다음에 1년선에서 터치하고 올라가면서 시원한 상승 흐름 계속적으로 보여주면서 이런 현상을 한 번 더 보여줬어요. 여기 보시다시피 이런 구간에서 점상 가고 그 다음날에 시가가 9%로 시작해서 고가 상한가 찍고 빠졌다가 종가를 12%로 마감했던 이런 굉장히 기이한 캔들의 흐름으로 해서 삼양식품이 이렇게 올라와 줬거든요. 삼양식품 올려놓고 어떻게 했습니까? 횡보를 계속적으로 거치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응축해가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가라는 건 뭐냐면은, 맨 처음에 특이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스마트머니 세력이라고 하죠. 주가를 다짜고짜 상승을 시켜놓고 이 위에서 실적을 검증받는 과정이 무조건적으로 나와줍니다. 그러면은 처음에 상승이 나왔을 때는 분기 보고서
보고서 여러분들이 보고서 매수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대감의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까? 기대감의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나서 실적에 대한 검증 과정이 따라온다라는 소리예요. 기대감의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있는 과정이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다 보니까 올해만 하더라도 가스터빈 관련해서 수주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런 모든 기대감이 응축이 돼서 주가가 먼저 올라가고 이 위에서는 실적에 대해서 검증받는 과정이 따라올 수가 있다 보니까 지금은 어떤 구간이다? 기대감의 주가가 올라온 구간이고 이 기대감에 올라오는 주가에 대한 고점,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패턴으로 파악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글로벌적인 시황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주셔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당장에 0602 창을 보시면은 시황 같은 경우에 코스피가 꽤나 많이 올라온 자리에서 살짝 어떻게 보면 하락을 암시하는 캔들의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어떤 패턴이 지금 나와 있다? 흑산병이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음봉이 연속으로 3개 떨어지면 흑산병, 적산병은 양봉이 연속으로 3개가 나오면 적산병이라고 하는데 저는 어떤 그런 패턴보다는 이 갭을 한번 메꿀 가능성까지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되지 않는 구간인가라고 많이 올라온 구간인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지만 여기서 조정을 보인다라고 해도 그 조정의 폭이 이렇게 깊어지지는 않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어쨌든 지금은 이슈가 되는 건 뭐냐면 상법 개정에 대한 이런 부분과 거기다 이제 플러스해서 돈을 많이 풀고 있는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돈을 많이 풀면서 또 하나가 뭐냐면은 어젠가 엊그제 한번 이슈가 있었던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관련한 언급을 했어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해서 만약에 남북 경협까지 따라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게 모든 게 다 어우러져서 증시가 폭발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지금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자, 남북 경협이 왜 갑자기 증시의 상승과 관련이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드리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기업들이 PBR, PER 뭐 이런 게 저평가받고 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장에 비해서 그렇게 증시를 저평가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코리아 리스크라고 하는 거죠. 코리아 리스크,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건데 남과 북이 지금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그런 리스크,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하게도 기업들이 저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인데 이게 만약에 남과 북이 화합 모드로 간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통일이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살짝 내려가 주면서 이제 돈도 풀고 있고 상법 개정까지 하니까 외국인이 공격적으로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코스피 3,300을 무난하게 저는 트라이 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턴에서 이렇게 상승 각도가 날카롭게 올라왔는데 여기서 조정을 보인다라고 해도 다시 한번 증시에 쌈짓돈 싸들고 들어오는 개미들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다 보니까 엄청나게 들어오면서 3,300포인트는 탈환할 거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시황적인 부분은 그런데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라온 자리다 보니까 금요일날 930억 개인분들이 매도하셨던 분들이 있었던 만큼 좀 부담스러운 자리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 두산에너빌리티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주도주입니다. 주도주. 시장의 주도주다 보니까 오히려 증시가 조정을 받았을 땐 쏠림 현상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시장의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좀 위기가 있었던 건 뭐냐면 이 쏠림 현상을 방해했던 어떤 갑자기 튀어나온 애들이 뭡니까? 네이버, 카카오, 네카오라고 하는 얘네들이 갑자기 튀어나오면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시장이 갑자기 좀 떠들썩해졌었죠. 네이버도 많이 올랐었고 카카오페이도 많이 올랐었고요. 정말로 많이 올랐습니다. 카카오페이는 여러분들 이런 색깔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주식 매매하시면서 이 무슨 색깔이라고 해야 되죠? 이 보라색 같은 거 위험 종목 이거 지금 많은 분들이 보지 못한 색깔이 지금 있거든요. 보통 초록색을 많이 보시거나 그런데 이제 지금 보면은 보라색 같은 굉장히 이제 위험해 보이는 이런 어떤 색깔을 드러내면서 미친 듯이 상승을 했습니다. 자, 3만 원에서부터 시작해서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11만 원까지 거의 대략적으로 한 4배 가까운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테마가 난립해서 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증시가 무섭게 올라오면요,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는, 그냥 시장이 난립해서 모든 종목들이 올라가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은 조정을 만약에 살짝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전통적인 어떤 지금의 시장의 주도주였던 조방원, 조선방산 원전 중에서 조선은 지금 살짝 조금 주춤해 있다 보니까
방산 원전인데 방산은 사실상 들고 있는 개인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철저하게 매집해서 기관들이 많이, 외국인들이 많이 끌어올렸던 방산이기 때문에 방산보다도 원전 쪽으로 해서 굉장히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오늘 어떤 내용의 속보까지 나와준 거예요? 이런 내용의 속보까지 나와줬다라는 말씀이고요. 거기다 더해서 여러분들 매매하시면서 이 창 보시는 분들 가끔씩 있을 텐데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가 상단에 딱 랭크가 되어 있죠. 1위에 딱 랭크가 되어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면 이게 30초마다 계속 갱신이 되는데 지금 이게 갱신이 될 때마다도 계속적으로 상단에 랭크가 되어 있다라는 소리예요. 지금 예전에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게 지금 막 순위가 바뀌어가면서 두산에너빌리티 저 아래 있기도 하고 아예 그냥 20위권을 밖으로 벗어나 있기도 한데 여기에 1위에 딱 랭크가 되면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건 뭡니까? 지금 쏠림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는 그런 시장 환경이 마련이 됐다. 전고점 부근에다가 딱 하필이면은 주가도 지금 주차를 시켜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월요일날 시작하자마자부터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갈 확률에 대해서 제가 지금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갱신됐는데도 어떻습니까? 1위에 여전히 랭크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 지금 핵심적인 내용의 주도주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목표가 단기 고점이라고 하는 거를 오해하시 마셨으면 좋겠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런 분들이 이제 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이 지금 대략적으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9,500분 정도가 시청을 해주셨는데 이런 사람이 있고 저런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투자하는 방식도 다르고 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이거를 내가 연말까지 올해 말까지 생각해서 20만원 최소 20만원까지는 보고 있는데 그냥 너가 뭐라고 떠드는지 궁금해서 들어와 봤어. 이렇게 하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은 지금 최근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했다 보니까 내가 조금 다른 분들에 비해서 늦은 것 같은데 이거 괜찮을까요? 이렇게 불안하시면서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은 지금 단타하려고 어떤 소식이 없는지 들어와 보신 분들도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요구를 다 맞춰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단기 고점이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접근을 할 때는 이곳에서의 저항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주셔야겠다라고 짚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기 고점을 마주쳤을 때 나의 그런 어떤 투자의 방향이 나는 그런 거 여기서 살짝 올라갔다가 조정 주는 거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가는 거 이게 지금 주봉이거든요. 이렇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게 3개월이 걸리든 뭐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어차피 올라갈 거니까 그냥 두산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만 한번 보려고 온 거예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나는 이거 단기 고점 있는 거 피할 거예요. 여기서 한번 쭉 쐈다가 이렇게 단기 고점 있는 거 피해서 한 3개월 가까이의 시간을 살려서 기회비용을 살려서 딴 종목 먹고 다시 한번 내가 돌려주는 흐름에서 그때 두산에너빌리티 또 들어올 겁니다 라고 해서 보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을 항상 좀 언급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릴 때 과거에 여기 보시면은 이런 구간에서 누차 여러 번 저항을 받았다는 게 지금 확인이 되실 텐데 74,290원 그러니까 75,000원 부분 대략적으로 이게 저항이라는 게 딱 어떤 하나의 그걸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범위로 작용한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실 텐데 요 구간에서 저항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더니만은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게 지금 보면 2010년 11년 그러면은 대략적으로 15년 전인데 이게 지금 저항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 15년 전에 여기 가격이 얼마죠? 75,000원 구간에 물려서요. 단 한 주도 물타기를 안 하고 이 15년 동안 올드보이처럼 단 한 주도 물타기를 안 하고 단 한 주도 안 팔면서 계속적으로 끌고 와서 군만두만 먹으면서 끌고 와서 여기서 내 본전이 왔으니까 매도를 하겠습니다. 이게 뭡니까? 실질적 저항입니다. 실질적 저항. 실질적 저항인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15년 전에 물려가지고 올드보이처럼 한 주도 안 팔고 나서 한 주도 물타기를 안 하고 나서 여기서 내가 물린 거 본전 왔으니까 팝니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겠죠, 여러분들. 그러면 우리가 뭐냐면은 이거는 심리적 저항으로 봐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차트를 길게 놓고 봤더니만 두산에너빌리티가 지금 역사적 신고가를 가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과거의 차트가 있죠. 이 차트를 길게 놓고 봤더니만 여기에서 저항이 있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는 순간 내가 여기 딱 도달했을 때 왜 이렇게 못 가지?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딱 차트를 길게 놓고 보서 매도해야겠다. 심리적으로 매도 심리가 커지는 구간이다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딱 제가 그래서 75,000원 구간을 보고 있었는데 KB증권 측에서 이런 내용을 좀 발표를 하더라고요. 목표가 상향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나오면서 75,000원을 딱 KB증권에서 6월 18일 날 이렇게 내보냈었습니다.
자, 이것도 사실 굉장히 파격적으로 올린 거예요. 목표 주가를 44,000원에서 75,000원으로 70%를 높이는 아주 파격적인 어떤 제안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로 또 나온 내용의 기사를 보면 NH투자증권에서는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예상치를 막 계산기를 두드리더니만 그럼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그러면은 목표 주가는 8만 원으로 이렇게 한번 기사 내용이 나와 있죠. 보시다시피 목표 주가 8만 원으로 상향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와 줬었고요. 자, 그리고 유한타증권에서는 8만 1,000원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좀 기사가 나와 있는데 대략적으로 7만 5천원, 8만 원 요 구간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면요. 이 구간에서 단기 고점을 찍었을 때 우리가 기회비용을 살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기회비용 그런 거 안 살리고 나는 그냥 계속 끌고 갑니다. 여기서 조정 보이고 다시 계속 끌고 갑니다. 이런 분들은 해당 사항이 안 되겠지만은 이런 분들 중에서도 추가적으로 눌림목 타점 공략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구독, 좋아요 다시 한 번만 좀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눌림목 타점 공략할 겁니다. 여러분들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도 언급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 구간이 지금 많이 올라온 자리다. 주봉상 이렇게 많이 올라온 자리다 보니까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부담스럽다. 내가 지금 사는 구간이 무릎은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떻게 좀 부담을 느끼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새롭게 볼만한 종목도 하나 가져왔습니다. 지금 바로 오픈을 해드릴 건데요.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요. 두산에너빌리티를 전부 다 팔고 그걸 사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두산에너빌리티와 같이 포트에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으로 해서 제가 한 가지 가져왔다라는 말씀인데 이 부분에서의 여러분들이 배경을 정확하게 이해해 보시면 우리가 두산에너빌리티가 올라온 이유가 지금 사실상 AI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활성화가 되면서 4차 산업혁명 시기로 접어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4차 산업혁명 시기라는 건 뭐냐면 인간 대신에 AI가 일을 하는 시기로 이제 우리가 점점 접어들고 있다. 그게 유토피아가 될지 디스토피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인간이라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일자리를 다 누가 대체하고 있어요? AI가 대체하는 그 시대로 가고 있는 건데 그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나 봤더니만 전력 수요가 굉장히 급증을 하더라. 이게 인간의 신체의 비유를 하자면은 AI 같은 경우에는 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전력이라는 것은 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죠. 우리가 이제 인간 같은 경우에 밥을 먹어서 움직이는데 굉장히 대시가에서 이 AI가 전력을 엄청나게 많이 먹어서 이 밥이 뭡니까?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서 두산에너빌리티는 그래서 원전을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한 거고 SMR도 하고 있고 가스터빈도 하고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에너지 회사다 보니까 주가가 많이 상승을 해줬던 건데 이 우리가 인간의 신체에서 밥을 먹어서 소화를 하고 나면은 그 에너지가 혈액을 타고 어디로 갑니까? 뇌로 갈 수밖에 없겠죠. 이 뇌로 갈 때 어떤 걸 타고 갑니까? 이 혈액이 혈관을 타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혈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전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전선 관련주를 하나 가져왔는데 지금 전선 관련주, 전기 관련주 다 가고 있어요. 사실상 이게 놓고 보시면은 일진전기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역사적 신고가입니다. 주봉상 놓고 보시면은 역사적 신고가로 쭉쭉 치고 가고 있어요. 자, 월봉상으로도 쭉쭉 치고 가고 있고 또 이제 1위 업체라고 불리고 있는 LS 일렉트릭 한번 살펴볼 건데 LS 일렉트릭도 어떻습니까? 월봉상 역사적 신고가로 쭉쭉 치고 가지고 있죠. 아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 다 올라간 거 이걸 나한테 사라는 겁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제가 아직 출발 안 한 거 하나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 얘뿐만이 아니라 또 이제 산일전기라고 또 있는데 산일전기도 어때요? 지금 일봉상 여기가 지금 보면 역사적 신고가거든요. 계속적으로 쭉쭉 치고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못 간 2위 업체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전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 어떻습니까? 올라오고는 있는데 전고점도 아직 수복하지 못한 상황이에요. 전고점 어떤 구간? 2만원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주가가 얼마예요? 16,000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른 종목들은 다 시원시원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이렇게 놓고 보면은 완전 바닥에 있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역사적 신고가인 1230만원을 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1230만원 간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거래가 정지됐다가 거래가 풀리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거래가 재개됐던 구간에 요 구간까지만 간다라고 해도 대략적으로 목표가가 얼마가 나온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냐면은 5만원까지는 좀 올라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데 일단 그 전에 44,000원 구간에서의 저항이 어느 정도 있다 보니까 1차 목표가를 44,000원으로 우리가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관점에서 제가 요 대한전선을 좀 가져왔습니다. 대한전선이 LS전선이랑 특허 침해 소송에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졌습니다. LS전선이 이긴 거예요, 여러분들. 언제 나온 기사요? 25년 4월 8일 날 나온 기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내가 LS전선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말씀드리면, LS전선은 비상장 기업입니다. 그게 모두 다 반영되고 있는 게 LS 일렉트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줘야 되냐면, 법적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5년간의 분쟁에서 종지부를 찍었다, 이렇게 지금 내용이 나와 있는데, 쭉 내려보시면은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국내 전선업계 1, 2위 간의 특허 분쟁도 마침표를 찍었다, 이렇게 지금 기사 내용이 나와 있죠. 대한전선 2위 업체이기 때문에 2위 업체이면서도 1위를 따라잡으려고 슬금슬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대한전선 지금 주가의 상황이 굉장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가져왔다라는 말씀이고요.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님들이시다 보니까 제가 이 부분도 꼭 언급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두산에너빌리티와의 싱크로니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랑 한번 차트를 비교를 해놓고 보시면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어떤 부분에서 일치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두산에너빌리티가 아래에 있는 차트고요. 보시다시피 두산에너빌리티 아래에 있는 차트, 그리고 위에 있는 차트가 대한전선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어떤 부분에서 일치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이 상승했던 부분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러고 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이 4년간의 박스를 돌파해서 상승세가 나왔던 건데, 이 대한전선 같은 경우에 4년간의 박스의 상단부까지도 못 올라왔던 구간이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올라온다 하더라도 44,000원 구간까지 올라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라는 말씀이고, 여기를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 정말로 상승 패턴이 유사하게 올라온, 사실상 같은 테마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올라오면서 여기서부터 무섭게 올라오다가 두 개 다 여기서 음봉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음봉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한번 살짝 들어 올렸다가 내려가는 구간까지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사실상 같은 테마인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이 4년간의 박스를 돌파해서 시원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원전이 먼저 주목받았다라고 하면은, 대한전선 같은 경우는 요 4년간의 박스에서 살짝 머리통만 든 정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런 내용의 기사도 나와 있는데, 엔비디아 3.97% 올라가면서 대한전선 등 국내 AI 수혜주 전선주도 상승,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와 있죠. 그럼 우리가 타점을 어디서 한번 잡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보시다시피 최근에 이런 상승세가 좀 나와주긴 했지만, 이 전고점 부근까지는 아직 도달하지 못한 상태이고, 그래도 꽤나 많은 곳을 올라오면서 사실상 거래대금이 이렇게밖에 안 나왔어요. 과거에는 거래대금이 1조도 넘었던 대한전선이 엄청나게 거래대금이 급감한 게 보이시죠? 에게 이거밖에 안 돼, 거래대금 보니까 힘이 없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이만큼밖에 안 들었다라는 소리는요, 이미 이게 하나의 매집일 확률도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여기 만약에 세력이 다 털어먹고 나가서 이게 끝이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 최근에 다시 한번 도달했을 때 거래대금이 엄청 터져야 돼요. 여기에 개미 물량이 많을 테니까 당연하게도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이렇게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터질 수밖에 없는 구간까지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대금이 거의 출회되지 않았다는 거는, 이게 하나의 매집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시황이 안 맞아서 옆으로 좀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줬는데, 그렇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매집이 끝난 상태다 보니까 많이 나오지 않은 게 아닌가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고요. 이걸 접근할 때 우리가 오케이, 그럼 내가 이거 월요일 날부터 시작해서 보니까 신용 가능 종목이네, 나 신용 몰빵 쳐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자, 신용 가능 종목이니까 내가 예를 들면 1,000만 원이 있다라고 하면 신용으로 3,000만 원까지 살 수 있으니까, 이게 만약에 5만 원까지 올라가면 3배 올라가는 거니까 9,000만 원이 되겠네. 내가 신용 쓴 금액이 2,000만 원이니까 7,000만 원이네 내 돈은. 이렇게 계산하시면서 1,000만 원에서 7,000만 원까지 7배 만들어야지, 이렇게 접근하시면요, 여러분 무조건 깡통 찬다라는 거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 신용은 쓰시면 안 돼요. 신용은 쓰시면 안 되고, 한두 번 얻어 걸려서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한 번만 잘못 얻어 걸려도 마이너스 7%만 돼도 반대매매 쏟아집니다, 여러분들. 그럼 바로 깡통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신용 안 쓰셨으면 좋겠고, 이 구간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을 해볼 수가 있냐면, 이렇게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요, 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로 야금야금 모아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것마저도 1차 매수, 2차 매수 이렇게 분할 매수로 접근하셔야 된다는 말씀이고, 현금으로만 들어가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하단에 보시면은 본 영상
영상은 투자에 대한 참고자료이며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라고 지금 문구가 보이시죠? 여러분들이 이걸 수익을 보셨다라고 해서 저한테 돈을 주실 필요도 없고 지금까지 돈을 주신 적도 없고 돈을 앞으로 받을 생각도 저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수익 보는 것도 손실 보는 것도 모두 다 여러분들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내가 오케이 판단을 해보니까 1, 2위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주가가 사실상 저평가 구간이다. 그럼 나는 한번 매수를 해볼게. 그것도 여러분들의 자유고요. 나는 그냥 관망만 해볼게. 이것도 여러분들의 자유인데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셔야 되는 사유가 바로 발생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셨던 관망을 하셨던 다음번 구간에서 만약에 이게 맞았다라고 하면요. 맞으면 맞은 대로 구독을 눌러주셔야 되고 틀리면 틀린 대로 구독을 눌러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맞았으면 이 다음번 종목이 궁금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을 눌러주셔야 되고 그게 아니라 틀렸으면은 앞으로 제 트레이더 K의 픽은 걸러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구독을 눌러주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입장에서 지금 트레이더 K를 기억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유튜버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하신다라는 말씀이고요. 구독 눌러주시면서 제 두산에너빌리티 영상도 계속적으로 찍어드릴 거기 때문에 소식을 받아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 지금 음봉이 4개 연속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매수가 좀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돌려주는 흐름, 5일선 위로 올라타는 흐름을 지켜보면서 여기서 흐름을 만들어주는 걸 지켜보면서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대한전선 얘기는 여기까지만 하고 두산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술적 분석으로 좀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지금 5일선을 계속적으로 안 깨면서 야금야금 잘 올라오다가 한 번 슈팅이 좀 나왔었는데 아직까지 광기 구간이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보통 이런 대형주들, 주도주들 같은 경우에는 광기 구간이 무조건적으로 나오고 단기 고점을 찍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어떤 7만 5천 원, 8만 원 요 구간까지 만약에 이제 시원한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이 구간까지 단기적으로 한 진짜 이틀만 해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이렇게 좀 확대를 해놓고 보시면은 충분히 여기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못 믿으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여기서 지금 만약에 상한가를 가게 되면 얼마죠? 66,300원 곱하기 1.3 하면은 86,000원까지 단숨에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광기가 끼어서 진짜 뭐 10만원까지도 팍 며칠 사이에 이렇게 간다라는 거를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건 뭡니까? 국민주식 소리를 들었던 삼성전자가 과거에 어떻게 좀 올라갔었어요? 이 삼성전자가 국민주식 소리를 들으면서 이렇게 올라갈 때 당시에 무려 이 고점에서 여러분들 5일선을 타고 가고 있어요. 5일선을. 삼성전자가 5일선, 급등주의 생명선인 5일선을 이 분홍색 선을 타고 가고 있다는 게 보이시죠? 자, 이 삼성전자가 이때 이틀 동안에 오른 이 광기라는 걸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면 안 되는데 이 광기에서 얼마가 올랐냐면은 1월 8일 날 종가를 몇 퍼센트 찍어줬어요? 7% 찍어줬고 1월 11일 날 고가를 몇 퍼센트 찍어줬냐면은 9% 찍어줬습니다. 이 이틀 동안에 몇 퍼센트로 오르다가 윗꼬리를 단 거냐면은 7% 더하기 9%, 16%를 오르다가 고점을 찍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삼성전자가 이때 당시 제가 기억하기엔 시가총액이 거의 600조에 달했었거든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 시가총액 42조지 않습니까? 15분의 1이라는 소리예요. 거의 15분의 1인데 이게 이 600조라는 수치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대략적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 거예요. 15분의 1의 거의 시가총액이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이 고점에 이틀 동안에 16%가 올라갔던 게 삼성전자인데 두산에너빌리티가 이렇게 30%가 됐든 25%가 됐든 한번 올라주고 광기가 한번 나와주고 그 다음날까지 해서 이렇게 갭을 띄워서 날아가는 이런 어떤 형태가 나오지 못하리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광기라는 게 시장에서 무섭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단기 고점을 찍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올라가다가 단기 고점을 찍는 케이스에서는 항상 윗꼬리가 이렇게 발생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약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은 미친 듯이 오르다가 이틀 연속이든 3일 연속이든 미친 듯이 오르다가 갑자기 이게 도지 캔들이라고 알고 계시죠? 처음에 시가를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양봉이 나오다가 이게 이렇게 되면서 꼬리가 이렇게 길게 달립니다. 그러면서 아래쪽으로도 한번 뺐다가 다시 한번 이렇게 종가를 이렇게 만들어주는 이런 도지형 캔들이 출현하게 된다고 하면은 거기가 단기 고점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신성델타테크도 한번 우리가 살펴볼 건데 신성델타테크 같은 초전도체 사기극이라고 얘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렸죠. 자, 왜 그러냐면 이게 불과 1년밖에 안 된 주식이라고 지금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24년도 1월 이 주식이 정말로
굉장히 독특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기대감만으로 주가가 상승을 얼마나 할 수 있는지 이 광기를 잘 보여준 주식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몇 배 올랐어요? 18배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하면 두산에너빌리티랑은 지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18배를 올라버렸다는 소리예요. 자,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윗꼬리 음봉이 발생을 했죠. 상승 각도가 점점 날카로워지더니만 여기서는 이틀 동안에 상한가 한 방, 24% 한 방, 빠방 올라가더니만 갑자기 시가를 이탈하는 윗꼬리 음봉이 나오고 특징적인 건 뭐예요? 리테스트, 한번 다시 올라와주는 리테스트가 나왔다라는 소리예요. 이거 지금 누가 운전했습니까? 보시다시피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달라붙어서 운전했다라는 게 지금 확인이 되실 겁니다. 프로그램 누가 쓰는 겁니까? 외국인이랑 기관이 쓰는 겁니다. 삼성전자도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개입했는데 지금 좀 기간이 많이 지나서 표시가 안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리테스트가 마찬가지로 나옵니다. 5일선을 원래 타고 가던 삼성전자가 5일선 깨면서 무섭게 무너뜨리더니만은 한번 올라오는 리테스트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과거에 제주반도체도 정말로 지금 최근에 추세가 좋지만 정말 과거에는 무시무시하게 10배 가까이를 상승을 해줬습니다. 자, 보시면 야금야금 올라가면 5일선 타면서 야금야금 올라가다가 그게 점점 상승 각도가 날카로워집니다. 점점 상승 폭이, 하루에 올라가는 폭이 무섭게 올라가더니만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수직으로 서버리는 이런 광기가 나오고 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5연속 양봉이 뜨면서 윗꼬리 음봉 마찬가지로 딱 출현했고 갑자기 5일선 무너뜨리면서 무섭게 빠져서 21선 터치하고 반등하면서 리테스트 한 번 더 나와줬죠. 이것도 뭐가 개입했어요? 프로그램이 개입했네요. 우연의 일치인지 정말로 프로그램의 패턴이 비슷하게 좀 작용을 했다. 얘만 있습니까, 여러분들? 한미반도체. 자, 한미반도체도 정말 무섭게 프로그램이 개입을 하면서 무섭게 상승했던 종목이잖아요. 자, 보시다시피 올라가면서 딱 만들어줘 놓고 발사대를 딱 만들어줘 놓고 횡보를 딱 시키더니만은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세가 출발을 하죠. 본격적으로 시세 출발하면서 상승각도 정말 무섭게 날카롭게 오더니만 얘는 한 차례 여기서 더 가면서 이 고점에서 마찬가지로 또 뭐가 떴습니까? 윗꼬리 음봉이 또 떴네요. 또 뜨면서 5일선 무너뜨리고 21선까지 훼손하면서 계속적으로 내려가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왔어요? 리테스트, 21선에서 한번 탔고 또 리테스트 나왔다가 쭉 내려가면서 깨주고 이제는 저항으로 작용하는 21선이 저항으로 작용하면서 노란색 선이 본격적으로 하락 추세를 타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두산에너빌리티를 생각해 보면 되겠다? 광기가 폭발하는 구간에서 정말로 만약에 월요일장에 25%가 됐든 뭐 20%가 됐든 이렇게 미친 듯이 양봉이 하나, 장대 양봉이 하나 딱 출현하더니만 다음 날도 이렇게 갭이 뜬 상태에서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다가 갑자기 쭉 빠져요. 만약에 쭉 빠지면서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다. 윗꼬리를 달면서 아래로 위아래로 막 흔들어 제끼면서 이렇게 만약에 이런 형태의 캔들이 출현한다라고 하면요. 거기가 단기 고점이 될 수가 있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사실 아까 전에 그 기사 내용을 보기 전에는 하방으로 출발을 하는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이 분봉 흐름상으로도 가장 중요하게 봤던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여기 지금 초록색 선이 그어져 있는 구간인 요 구간, 목요일날 있었던 종가 구간을 이탈하지만 않고 종가가 마감을 해주면 상방 추세를 일단 단기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고요. 만약에 월요일날 어쨌든지 간에 뭐 장관으로 지명 뭐 이런 내용이 나왔지만은 그런 내용이 있다 하더라도 월요일날 만약에 여기서 이게 아래쪽에서 시작을 한다거나 해가지고 만약에 꾸물꾸물 하면서 종가가 이 이하에서 마감을 해준다라고 하면요. 우리가 어디까지는 밀릴 수가 있겠다. 21선까지 밀렸다가 다시 한번 리테스트가 나올 수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확률이 굉장히 낮다라고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상방 시나리오로 보고 있는데 상방이 이렇게 나와준 다음에 다시 한번 또 미친 광기 흐름을 보여주거나 아니면 여기서 야금야금 계속적으로 수복해서 좀 더 이렇게 하면은 광기가 뒤늦게 나올수록 뒤늦게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겁니다. 단기 고점이 늦게 나온다는 소리니까 이렇게 가는 게 제일 무난하고 제일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승 각도를 놓고 봤을 때는 한번 미친 듯이 광기가 한번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영원히 고점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단기적으로 고점이 좀 될 확률도 우리가 생각을 해주셔야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영상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댓글에 폭등이라고 달아주십사고 제가 좀 부탁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 호응도 보고요. 제가 월요일날 장중에 영상 찍을 수 있으면 찍을 수 있도록 실시간 대응으로 해서 빠르게 라이브 느낌으로 해서 빠르게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릴 수도 있다 보니까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댓글에는 폭등이라고 꼭 한 번씩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